예, 이제 몇 쪽 보시냐면요. 예, 69쪽 보시면 69쪽에 69쪽에 한번 요거 한번 볼까요? 36번. 예. 예, 69쪽에 36번 보시면요. 예, 36번에 정정 용량 1, 2 콘덴서에 각각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콜론과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콜론의 전하를 주고 극성을 갖게 하면 병렬로 접속했을 때 축적되는 에너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네. 뭐에 대해서 물었어요? 축적된 에너지에 대해서 물었죠. 예. 예. 그러면 콘덴서가 몇 개 있어요? 2개. 그릴까요, 그냥? 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 병렬입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예. 여기가 1 마이크로 페럿이고요. 이게 바로 2 마이크로 페럿이라고 이렇게 지워지고요. 요 두 놈이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얼마? 여기에는 바로 여기 C죠. C값이 C. 이걸 제가 요 놈을 제가 편의상 C1, 요 놈을 제가 편의상 C2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충전된 전기량을 제가 Q1, 여기에 충전된 전기량을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잡은 거죠. 네, Q2로 잡을게요. 그러면은 이 Q1 값은 얼마?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의 전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 Q2라는 것은 얼마?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의 전하가 이렇게 충전되어 있습니다. 이때 콘덴서에 뭐를 구하라? 축적된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이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 저장된 에너지, 요거 앞에서 제가 해둔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 콘덴서 또는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라는 것은 요게 바로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입니다. 그럼 요 식에서 여기에다 풀지, 어차피 요 식과 요 식과 요 식은 다 같은 거니까 어떤 걸 이용해서 풀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면은 그냥 조건을 만족하는 거 갖고 쓰는 게 좀 편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거 뭐야? CQ죠. C하고 Q.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바로 요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콘덴서 축적 에너지는 바로 어떤 식에다 푸냐 하면은 바로 이 C는 바로 Q제곱이다라는 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제 요 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됩니다. 바로 2 곱하기에다가 C가 2개죠. C가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는데 무슨 연결? 병렬이죠. 우리 콘덴서 병렬은 어떻게 주면 돼요? 더하죠. 그러니까 요걸 더하면 요건 얼마가 되냐면은 3이 되죠. 곱하기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콘덴서의 기본 단위는 뭘 쓰는 거야? 페럿을 쓰는 거예요? 마이크로 페럿 쓰는 거야? 페럿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요 마이크로를 버려줘야지만 순수 기본 단위가 나오는 거죠. 그럼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에요? 6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는 거야? 마이너스 6승을 곱해줍니다. 이게 바로 분모. 그다음 분자는 Q제곱이잖아요. 그럼 Q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요 2개를 또 더합니다. 그럼 더하면은 요거는 얼마가 되냐면 얼마? 2개 더하니까 얼마?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 4승. 근데 이거에 뭐예요? 제곱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을 여러분이 계산기를 이용해서 열심히 풀다 보면은 얼마가 나오세요? D네. 다 몇 번이고? 3번이 나오면 3번. 그런데 여러분 책에서는 어떤 식 갖고 문제를 풀어놨어요? 2분의 CV제곱, 2분의 1의 CV제곱이라는 요거 갖고 우리가 문제 풀었잖아요. 맞나요? 그럼 이거 갖고 풀려면 뭘 구해야 돼요? 전압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전압은 어떻게 돼요?
C분의 Q 있죠? 예, 그거 돼. 근데 어차피 이 공식 돼버려. 그러면요. 예, 똑같은 공식입니다. 근데 단지 여러분 책은 이걸로 푼 거고 그냥 저는 그냥 주어진 조건을 그냥 맞는 걸 찾다 보니까 이걸 찾은 겁니다. 프리바브 여기가 여러분 책이랑 저랑 푸는 방식이 달랄 때 다른 건 아니죠. 그냥 식을 좀 다르게 쓴 겁니다. 똑같은 거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풀게요. 그래서 30번의 답은 3번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7번. 네, 이거는 그냥 보시면은 뭐 두 도체 37번 보시면요. 두 도체 전입이 전하 각각 V1, Q1 및 V2, Q2일 때 도체가 하는 에너지. 우리 콘덴서의 축적 에너지라는 것은 요거잖아요. 근데 지금 주어진 게 뭐예요? QV니까. 그럼 QV니까 요걸 제가 편의상 요걸 제가 1번이라 하고 요걸 제가 2번이라 하고 요걸 제가 3번이라 한다면 지금 37번 조건은 QV가 주어진 거니까 어떤 식을 써야 돼요? 두 번째 식이죠. 예, 그래서 두 개 더하는 거니까 그냥 쓰진 않을게요. 그래서 37번 다음 몇 번? 1번 이렇게 답만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38번 여기 또 중요하죠. 예, 38번 문제가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근래 나왔던 문제가 38번입니다. 요거는 여기다 쓸까요? 이거 컨닝 하셔야 되니까 이건 안 줄게요. 예, 38번입니다. 예, 38번 문제 보시면 용량 시절이 콘덴서를 직렬로 용량 C1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그림 그립니다. 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 요 말입니다, 요 말. 여기에 걸린 전압이 V입니다. 이렇게입니다. 예, 문제는 이렇게 주어지고요. 뭘 물었어요? C1인가요? 바로 요 C1에 축적된 뭘 물었어요? 에너지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그림이 주어지고요. C1에 축적된 에너지 물어, 즉 정정 에너지를 물은 거죠. 그럼 C 축적 에너지는 식이 몇 개 있냐면은 3개입니다. 그럼 이제 이 3개 중에 하나 골라 쓰면 되겠죠. 그럼 지금 주어진 조건이 뭐 주어졌어요? C 주어지고 V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CV가 주어졌기 때문에 몇 번씩 쓰는 거야? 1번씩 쓰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요식 들어갑니다. 2분의 1의 CV 제곱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축적된 에너지니까 C1에 축적된 에너지니까 요것도 C1, 요것도 V1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그럼 C1 값은 당연히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손댈 필요는 없고 뭘 구해야 돼요? V1 값을 구해야지만 답은 나오겠죠? 지금부터 우리가 V1을 구합니다. 그럼 V1이라는 것은 바로 어디에 걸린 전압이에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1이 되겠죠. 맞나요? 근데 잘 보시면 요거하고 요거는 무슨 연결이에요? 병렬입니다. 그럼 병렬일 때는 뭐가 일정해요? 전압 일정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 걸린 전압이나 여기에 걸린 전압 똑같은 거니까 우리는 그냥 요 두 개를 그냥 한 개로 보면 됩니다. 어차피 전압은 똑같은 거니까. 그럼 제가 이거와 이것을 제가 한 개로 볼게요. 그럼 두 개가 무슨 연결돼 있어요? 예? 이 두 개, C1, C2 병렬이죠. 우리 콘덴서가 병렬일 때 무조건 뭐야? 더하죠. 그럼 이거 더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C1 플러스 C2가 됩니다. 이거 지울게 이렇게. 예.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도움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예. 그럼 두 개가 무슨 연결이에요? 직렬이죠. 그럼 지금 이 V1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 C1에 걸린 전압인데 어차피 요 놈과 요 놈의 전압이 똑같은 거니까 제가 따로 본 게 아니라 이것을 묶은 겁니다. 그래서 묶었더니 어떤 게 나온 거야? C1 플러스 C2가 나온 거야. 그럼 누구는 사라지는 거야? 요 놈은 이제 합해졌으니까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럴 때 바로
어디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는 거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필요 있는 건 어디에 걸린 전압이야? 이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뜻합니다. 그럼 여기에 걸린 전압이 바로 무슨 전압 뜻하는 거야? V1 전압 뜻합니다. 그럼 이 V1이라는 것은 이 전체 전압에 의해서 뭐가 돼요? 얼마 나눠 가진 거 맞죠? 우리는 이 V1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전체 전압에서 얼마가 구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V가 다 여기에 걸리는 게 아니라 V 중에 이 전체 전압 V 중에서 일부는 여기 가고 일부는 여기 가는데 그 중에 이쪽에 걸리는 전압을 물은 겁니다. 그럼 전압이 쪼개지는데 한쪽에 걸리는 전압을 물었으니 전압에 무슨 법칙 들어가는 거야? 분배 법칙을 씁니다. 그럼 제가 요 V1이라는 전압을 뭘 통해서? 전압 분배 법칙 갖고 문제 풉니다. 그 무슨 전압? 전체 전압 V가 어디 걸려요? 여기에도 얼마가 걸리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는 C 재료에도 얼마가 걸리고 바로 여기에도 얼마가 이렇게 걸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컨덴서 해로에서 전압 분배 법칙은 분자는 자기 거라 그랬어요? 남의 거라 그랬어요? 남의 거. 그러면 요 값을 물었으니까 분자는 상태 변가 들어가요. C 뭐가 들어가요? 제로가 됩니다. 그럼 요게 바로 뭐 해야 되는 거야? V1이 되겠죠? 요 값을 어디에다가 여기에다 이렇게 넣습니다. 그럼 넣어서 이제 뭐예요? 정리합니다. 이걸 넣으시면은 요건 얼마냐? 2분의 C1인가요? C1에 V1 대신에 넣으면 얼마가 돼? 이것은 바로 V에 뭐가 돼요? C0 플러스 C1 플러스 C2에 C0에 이거에 뭐야? 제곱입니다. 이 답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답이 없죠? 그 대신 이걸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어떻게 해놨냐면은 2분의 C1에다가 요걸 별도로 앞으로 끄집어냈을 거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놨을 거예요. 여러분 책에서는. 어차피 맞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문제를 못 봤네요. 보기를. 혹시 이렇게 해놨나요? 제가 좀 이렇게 해놨나요? 네. 그러면 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요 놈을 맞는지 모르겠네. 요 놈을 보기 중에 찾은 거니까 맞네. 이렇게 해놨네요. 그래서 다 몇 번이고 2번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거에다 몇 번이고 2번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 나왔던 문제였죠? 여기 근래 나왔던 문제였으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9번 같은 경우도 한번 봐두세요. 예, 타원형이다, 이런, 포물선이다, 뭐 이런 거 한번 봐두시면 되는 거고요. 예, 39번에다 한번 봐두시고, 예, 포물선 쭉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한번 보시되, 요거 한번 더 볼게요. 이것도 나왔던 문제니까. 72쪽인가요? 예, 72쪽에 42번 한번 보겠습니다. 72쪽에 42번. 네, 그것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근래. 예, 42번 문제가 뭐냐면요. 예, 42번에 C값이 주어졌는데 C가 얼마? 1 마이크로 페러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전압이 주어졌는데 전압이 얼마? 30kV 뭐야? 볼트라고 주어지고 여기에 저항값이 주어졌는데 저항 R이 얼마냐면은 200Ω라고 주어졌을 때 뭘 물었냐면은 소비되는 뭘 물었어요? 에너지에 대해서 물었어요. 뭐 갖고 하기? 소비된 에너지. 이걸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려볼게요. 이렇게. 정확했다는 요겁니다. 문제가 R과 C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양단자의 전압을 갖다 걸었을 때 뭐가 되냐면은 저항에서 바로 소비되는 에너지, 즉 다시 말해서 요 저항에서 뭐가 되냐? 소비되는 에너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요. 저항에서는 전력을 소비하는 거지 에너지를 축적하진 않고요. 반대로 요 콘덴서에서는 에너지를 즉 전력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그럼요. 이 저항 성분 때문에 전기를 쓰는 거고요. 이 C나 L 성분 때문에 에너지가 축적이 돼요. 그러면 L과 C는 모으는 역할을 하는 거고 C는 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요 놈이 열심히 모으면요. 누가? 요 놈이 모으는 쪽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소비를 하지만 축적은 안 하고요. 여기서는 축적은 하지만 반대로 소비는 안 하는 거예요. 용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 놈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쓰려고 태어난 놈이고 요 놈은 태어날 때 뭐가 돼요?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이 모으는 쪽쪽 요 놈이 뭐가 돼요?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소비되는 여기서는 소비하고 여기서는 에너지 축적하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합해가지고요. 소비되는 에너지를 만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에너지를 모으면 여기서 쓴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10을 만들면요. 요 놈이 그 만든 만큼 다 쓰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뭐였어요? 여기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물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어디에서? 여기서 에너지가 축적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축적된 에너지를 구하고 여기에서 그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합해서 뭐예요? 소비되는 에너지가 된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소비를 하는 거 맞죠? 그럼 에너지는 어디에서? 여기에서 에너지가 축적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축적된 에너지 값을 구하면요. 그 값을 요 놈이 다 써요. 그럼 여기에서 축적된 먼저 에너지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제가 여기에서 축적된 에너지를 값을 구합니다. 우리 축적된 에너지 구하는 곳이 몇 개? 3개. 그럼 주어진 조건이 CV가 되는 거죠? 우리 CV 조건 만족하는 것은 어디 있어요? 첫 번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냐면은 2분의 1의 CV 제곱 써야 돼요. 그럼 대입합니다. 2분의 1 곱하기 C값이 얼마? 1이죠. 근데 항상 전기는 기본 단위를 원칙으로 잡기 때문에 콘덴서의 기본 단위는 페럿이잖아요. 그럼 누구를? 요 마이크로 버립니다. 이건 10의 몇 승이에요? 6승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 얼마가 되고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에다가 전압이 몇 볼트로 되세요? 전압이 얼마? 30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압의 단위는 킬로볼트, 그냥 볼트. 그냥 볼트. 그 순수 기본 단위로 만들기 위해서는 요 K를 버리죠. K는 10의 몇 승이면 3승. 그래서 여기에다가 10의 몇 승? 3승. 근데 그냥 한 게 아니라 이걸 뭘 해줘야 돼? 예, 요거에 뭐가 되냐? 요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은 제곱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걸 여러분이 계산을 해주시면은 얼마 값이 나와요? 450 나오네. 여기 바로 400 얼마가 되냐면은 죄송합니다. 3승이 아니라 몇 승이에요? 아마 3승 맞죠? 저 이거 맞네.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 하시니까 여러분 책에 보니까 450 나오나요? 여기 바로 450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얼마를? 450을 만들었으면 누가? 요 저항에서 450을 이렇게 소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1번에서 몇 번? 가번인가요? 네, 가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중요한 부분이 73쪽에 44, 45, 그다음 46번인데요. 이게 좀 어려워요. 예. 푸는 거 이해 잘 하셔야지만 풉니다. 예. 여기까지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세요. 제가 44번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묶어서 풉니다. 이제 44, 45, 46입니다.
혹시 여러분 전해 콘덴서라고 혹시 아시나요? 저희도 전기 쪽에는 잘 안 썼는데 기능장 때문에 예전에 간혹 썼습니다. 전해 콘덴서라고. 그럼 6번째인가요? 전해 콘덴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콘덴서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전자 쪽이 아니다 보니까요. 전해 콘덴서를 그려본 겁니다. 저도 이게 전자 쪽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 제가 깊게도 저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전기과 출신이다 보니까 이걸 전기과는 이걸 안 다루는데 전자분들은 많이 다루셨을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깊게는 제가 솔직히 설명 못 드리고 그냥 전기에서 관련된 부분만큼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전해 콘덴서를 딱 구매하시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바로 뭐냐? 요 부분이 이 콘덴서의 뭘 뜻하는 거야? 용량을 뜻하는 거고요. 요게 바로 뭐냐면은 견딜 수 있는 뭐냐면은 내압입니다. 즉 440V를 넘고 초과를 하게 되면요. 요 놈은 콘덴서 역할을 못 하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요 놈은 용량이고 요거는 내압. 내압이라는 것은 요 콘덴서가 견딜 수 있는 전압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440이라는 것은 요 놈은 440까지는 버팁니다. 그런데 440을 넘고 초과가 돼버리면은 이 콘덴서의 역할을 즉 수명이 끝났다는 거죠. 이거 보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문제 몇 번 보시냐면요. 문제 몇 번? 44번과 45번하고 46번입니다. 요 문제는 뭐냐면 요거예요. 요 콘덴서를 내가 직렬로 접속합니다. 이때 내가 양단자의 전압을 거는데 이때 이 콘덴서가 만약 내가 콘덴서 10개를 제가 직렬로 접속한다고 치고요. 이때 전압을 갖다 걸었을 때 그 콘덴서 10개가 터지지 않고 양단에 걸 수 있는 전압이 얼마냐를 묻고요. 이 세 문제 중에서. 지금부터 44, 45, 46번 문제는 다 뭐냐? 이 전해 콘덴서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럼 44, 45, 46번 문제 유형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콘덴서 10개를 내가 직렬로 연결한 상태에서 양단자에 내가 전압을 거는데 이때 10개가 터지지 않고 양단자에 걸 수 있는 전압은 얼마가 되느냐. 전체 내압을 묻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이 10개를 직렬로 연결한 다음에 전압을 제가 이제 서서히 높입니다. 그럼 제가 전압을 제가 서서히 높였을 때 가장 빨리 터지는 콘덴서가 누가 되겠냐라는 게 두 번째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4, 45, 46번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 두 가지 문제로 유형이 되는데 전체 내압을 묻는 게 있고 가장 빨리 터지는 콘덴서가 누가 되냐 골라내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44, 45, 46번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요. 요걸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은 요 44, 45, 46번 문제를 풀려면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요겁니다. 바로 Q가 제일 작은 것이 가장 빨리 터진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요게 직렬로 많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양단자의 제가 전압을 서서히 높인 거예요. 1, 2 이렇게 서서히. 그 서서히 높이다 보면은 콘덴서 중에 가장 빨리 터지는 콘덴서가 있을 거야.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Q가 제일 작은 것이 가장 빨리 터진다. 그래서 Q 값이 가장 작은 게 빨리 터지는 콘덴서입니다. 그 다음 이것도 이제 뭐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전체 내압을 구할 때 여기 들어가는데 바로 요 콘덴서가 몇 개? 10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10개가 터지지 않고 양단자에 걸 수 있는 전압, 전체 내압인데 그게 얼마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것은 전체 내압을 물 땐 요 방법을 쓰는 거고요. 요거는 바로 뭐냐면은 가장 빨리 터지는 콘덴서를 물을 때는 요걸 씁니다. 그러면 백날 뭐가 돼? 들어서는요, 일을 못 하니까요. 제가 몇 번을 44번 문제를 가지고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가장 빨리 터지는 콘덴서. 두 번째는 바로 전체 내압. 이때 전체 내압이라는 것은 바로 주어진 콘덴서가 다 터지지 않고 걸 수 있는 전압을 뜻하는 겁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내압이라는 것은 바로 견딜 수 있는 전압을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게 440이라는 것은 요 콘덴서는 얼마까지는 버텨요? 440까지는 버티는데 이놈을 초과하게 되면은 요게 뭐냐? 터진다는 겁니다. 예. 그때 뭐가 돼요? 요 놈이 안 터지고 버틸 수 있는 전체 내압을 구할 때는 요걸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빨리 터지는 거를 물을 때는 요걸 씁니다. 요거 두 개를 제가 44, 45, 46번 문제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예. 44번 하나면요, 알면 나머지는 다 똑같은 부분이에요. 예, 안 푸셔도 무관한데 한번 풀어놔 볼게요. 44번에 내압과 용량이 아까 200. 예, 콘덴서가 몇 개 있어요? 3개니까 3개 한번 그려봅니다. 하나, 둘, 3개를 이렇게 그립니다. 예, 그리고요, 제가 요 콘덴서를 제가 C1, 요 콘덴서를 제가 C2, 요 콘덴서를 제가 편의상 C3라고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C1 콘덴서에 뭐가 돼요? 내압을 제가, 요 내압을, 전압을 V1, C2의 콘덴서의 전압을 제가 V2, C3 콘덴서의 전압을 제가 V3라고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은 요 값은 얼마로 돼 있냐니까 C1 값이 얼마? 5인가요? 예, 5 마이크로 페럿이고요. V1 값은 얼마가 되냐니까 2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C2가 얼마냐고 봤더니 여기 얼마? 4 마이크로 페럿이고요. V2가 얼마냐고 봤더니 여기 300입니다. 그 다음에 C3가 얼마냐고 봤더니 여기가 3 마이크로 페럿이고요. V3가 얼마냐고 봤더니 여기 얼마가 되니 500입니다. 맞나요? 혹시 틀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문제 이렇게 됩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3개 콘덴서를 뭐 직렬로 접속하고 직류 전압을 가하여 전압을 서서히 상승시키면 최초로 파괴되는 콘덴서는 누가 될 것이며 이 양단에 가해지는 전압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문제를 물은 겁니다. 맞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좀 틀린 게 뭐냐면은 단,
C1이 얼마? 5죠. 또 C1이 또 얼마? 4로 지금 이상하죠? 예. C1이 얼마? 5가 되고요. C2가 얼마? 4. C3가 얼마? 3입니다. 좀 오타난 겁니다. 모두 다 C1으로 되니 잘못된 거고요. 단 C1이 얼마? 5. 저도 이거 보고 적었는데 보니까 다 C1 되어 있네요. 그래서 C1이 얼마? 5. C2가 얼마? 4. C3가 얼마? 3입니다. 약간 오타난 거니까 좀 수정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직렬로 정리됩니다. 몇 가지를 외웠어요? 두 가지를 물었어요. 뭐하고 뭘 물었어요? 예. 제가 요 양단자에 제가 전압을 서서히 증가시켰을 때 가장 빨리 터지는 콘덴서가 누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이 세 개 콘덴서가 터지지 않고 양단자에 걸 수 있는 전체 내압은 얼마가 되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빨리 터지는 콘덴서는 요걸 쓰고 그 다음에 뭐야? 안 터지고 버틸 수 있는 전체 내압을 구하라 할 때는 요 대목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 요런 것들이 무슨 뜻이냐면 요겁니다. 그럼 잘 보시면요. 요게 가장 빨리 터지는 콘덴서가 누가 될 것이며 요게 터지지 않고 양단자에 걸 수 있는 전압이 누가 될 것이냐라는 문제는요. 무조건 뭐냐? 주제가 Q가 가장 작은 걸 기준으로 잡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 제가 뭐를? Q 값을 제가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럼 잘 보시면 제가 누구를? 요 놈을 제가 Q1이라 할게요. 여기. 즉 C1에 충전된 전기량을 제가 Q1이라고 잡을게요. 그럼 Q1이라는 것은 뭐예요? C1 곱하기 V1이죠. 그럼 C1이 얼마예요? 5 곱하기 C 몇 승이야? 왜 마이너스 6승이 들어가는지 아시죠? 설명 안 하겠습니다. 예. 곱하기에다 전압 몇 볼트예요? 200볼트. 그럼 죄송하지만 이건 얼마 나오죠? 저희가 암산이 안 되니까. 이게 얼마? 10에 몇 승 나와요? 마이너스 3승입니다. 이제 Q2 보면 그러면 이번에 이 놈을 제가 Q2 잡을게요. 그럼 Q2도 뭐야? C2에 뭐가 되고 V2가 되는 거죠? 그럼 대입합니다. C2가 얼마죠? 예, 4 곱하기 10의 몇 승이야? 6승 곱하기 V2가 얼마? 300입니다.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얼마? 3, 4 얼마? 1.2 곱하기 10의 몇 승이죠? 4승인가요? 3승 맞죠? 예, 3승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 C3에 충전된 전기량을 제가 Q3 한 다음에 Q3도 뭐예요? C3에 V3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대입합니다. 얼마? C3가 얼마?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V가 얼마야? 500. 그럼 3은 얼마? 15 아니고 이게 1.5 곱하기 10의 몇 승이야? 마이너스 3승이 됩니다. 맞나요? 그럼 이게 Q1, Q2, Q3입니다. 그럼 여기서 Q가 가장 작은 놈이 누구야? Q 값이 가장 작은 놈이 누가 되냐? 요게 제일 작은 놈이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Q1이죠. 그럼 Q1이 누구야? C1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세 개 중에서 Q가 가장 작은 놈이 바로 뭐냐면은 10의 3승입니다. 그럼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게 우선 바로 어디에서 충전된 전기량이요? C1의 충전 전기량이죠. 그럼 여기서 가장 빨리 터지는 콘덴서가 누구예요? C1이에요. C1. 그래서 C1 값을 찾아냅니다. 그럼 C1 값을 찾아내니 답은 상관이 없네. 또 답은 다행스럽게.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답은 이제 요게 C1이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요 양단자의 전체 내양. 다시 말해서 C1, C2, C3가 터지지 않고 양단자에 걸 수 있는 전압은 얼마가 되냐라고 묻는 겁니다. 맞나요? 요것은 바로 뭐예요? 요것도 인간의 최전압 Q가 가장 작은 걸 맞춘다 그랬죠? 그럼 주제는 뭐예요? Q가 가장 작은 걸 이걸 뭐예요? 기준점으로 잡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 이제 봅니다. 그건 전체 내압이라는 것은 여기에 걸 수 있는 전체 내압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요 단자. 그래서 우리는 요 단자에 요 세 개의 콘덴서가 터지지 않고 걸 수 있는 전압을 뜻하는 거야. 그럼 요 전압 V라는 것은 요 해를 따지면 전체 전압이잖아요. 그럼 전체 전압이라는 것은 바로 V1 플러스 V2 플러스 V4가 돼요? 3가 됩니다. 그럼 먼저 제가 V1부터 제가 구합니다. V1. 그럼 V1이라는 것은 제가 뭐야? 여기에서 구하면 여기서 구할게요. 그러면 C1 필요 없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식 세우면 C1분의 뭐가 되는 거죠? Q1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요거 대입하시면 얼마 나올까요?
대입해 보시겠어요? C1이 얼마죠? C1이 5 곱하기 10이 몇 승이야? 6승이죠. 그 다음에 Q1이 얼마죠? 10에 뭐가 되냐? 마이너스 3승. 그럼 요거 정리하시면 얼마 나와요? 200 나오나요? 200 맞나요? 네, 200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V2 갈까요? V2? 네. 그 V2도 원래는 식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V2 가면 C2 필요 없죠? 그럼 이것도 식이 어떻게 돼요? C2분의 원래는 뭐예요? Q2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Q가 가장 작은 것을 맞춘다 그랬죠? 그러면은 분명히 식은 쓸 때는 Q2가 맞는데 여기는 뭐예요? Q가 가장 작은 게 누구야? Q1이잖아요. 이것은 Q1이 됩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Q2 넣는데 항상 우리는 Q가 가장 작은 걸 맞추는 거니까 제일 작은 게 현재 Q1이잖아요. Q1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요거 대입하시면은 C값 얼마예요? 4 곱하기 10의 마이 6승이 얼마? 10의 3승이죠. 그럼 이건 얼마 나와요? 25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V3입니다. 그럼 V3. 여기에서 V3 그럼 C3 넘기니까 이것은 얼마? C3분의 원래는 뭐가 되는 거예요? Q3가 원래 정식입니다. 그런데 항상 Q가 가장 작은 걸 맞춘다 했으니까 여기 뭐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요걸 이렇게 푸시면은 요거는 또 얼마가 되냐면은 얼마?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뭐가 돼요? Q1이 얼마? 10의 3승이죠. 그러면은 요거 하면 얼마가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 전체 내역이라는 것은 요 놈들을 다 뭐 한 거예요? 더합니다. 그럼 요거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저지 이거 다 더한 거예요. 다 더하면 얼마? 얼마죠 이게? 783 나오나요? 이런 답이 있었나? 뭐 제가 틀렸나요? 봐보세요. 이게 있네요. 783. 다 몇 번 정답이냐면은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그럼 이제 45번은 비리식 갖고 문제를 풀었는데 비리식 갖고 풀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45번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풀어봅니다. 그럼 제가 45번은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그럼 제가 46번은 안 풀게요. 46번은 그냥 여러분이 그냥 찍는 걸로 하는 거고 그럼 45번만 여러분이 풀어봐요. 45번. 46번은 안 풀게요. 예. 가장 빨리 터지는 콘덴서를 물었으니까 뭐예요? Q가 제일 작은 게 2입니다. 2. 이게 답은 2 마이크로 페럿입니다. 45번 볼게요. 45번. 내압이 1kW이고 용량이 0.1, 0.2 쭉쭉쭉 주어집니다. 이때 전체 내압은 얼마냐? 제가 요 콘덴서를 제가 C1, 요 콘덴서를 제가 C2, 요 콘덴서를 제가 편의상 C3라 적겠습니다. 그럼 C1이 얼마냐면은 0.01 마이크로 페럿이고요. 그다음 여기에 내압이 전압이 얼마냐니까 여기 바로 1kV입니다. 1kV면 공 몇 개 붙죠? 예, 그냥 단위 한산 해서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C2가 얼마냐고 봤더니 C2가 얼마가 0.02 마이크로 페럿이죠. 예. 그럼 여기에 전압도 얼마? 이거 좀 공간이 안 나오니까 쓸 수가 있어야지. 이걸 어떻게 하죠? 좀 쪼갤까 이거? 이거 좀 쪼갤게요. 좀 자를게요. 이게 칸이 넘기니까 헷갈리네요. 이렇게. 그럼 여기를 제가 V2라고 해요. V2. 그럼 V2도 얼마 이것도? 100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V3는 얼마죠? C3. C 콘덴서 C3가 얼마? 이것은 0.04의 마이크로 페럿이죠. 요 전압을 제가 V3를 한다면 V3도 얼마가 되냐? 1000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는 뭘 물었냐면은 요 양단자의
전압, 즉 결론적으로 세 개의 콘덴서, 즉 요 콘덴서가 터지지 않고 요 양단자에 걸리는 전체 내압은 얼마가 되겠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요 놈이 터지지, 즉 이 세 콘덴서를 제가 전압을 서서히 증가했을 때 가장 빨리 터지는 콘덴서하고 전체 내압 구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뭐예요? Q가 가장 작은 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럼 먼저 만약에 이렇게 주어지고 가장 빨리 터지는 콘덴서 값을 물으면 누가 정답일까요? 무조건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Q 값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제가 여기에 충전된, 즉 여기에 충전된 전기량을 제가 Q1이라고 잡을게요. 그럼 Q1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Q1은 C1 곱하기 V1이죠. 그럼 대입합니다. C1이 얼마야? 0.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에 얼마가 들어가요? 1000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 얼마 나올 거야? 10의 아니죠. 이게 10의 5승이 나오죠? 10의 마이너스 5승이잖아요. 10의 이게 맞음 마이너스 5승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충전된 전기량을 제가 Q2를 한 다음에 이것은 C 뭐예요? 2분의 V2가 되죠? 그럼 C2가 얼마죠? 0.02 곱하기 10의 6승이죠. 여기에 곱하기 또 얼마 들어가요? 1000. 그럼 이거 얼마 나와요?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나오시나요? 5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제가 Q3를 한다면 이것은 C3의 V3죠. 그럼 C3가 얼마냐면은 0.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에다가 곱하기 또 얼마가 들어가요? 1000이죠. 그럼 이건 얼마 나오세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 세 개 중에서 Q가 가장 작은 게 누구예요? 요거죠. 그게 바로 Q1이죠. Q1에 충전된 전기량이 바로 C1인가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장 빨리 터지는 콘덴서 물으면은 C1이 정답이고, 근데 문제는 뭘 물었어요? 그게 아니라 요게 제가 전압을 거는데 세 개가 터지지 않고 여기에 걸 수 있는 전체 내압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요겁니다. 요 놈은 바로 뭐야?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다 판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뭘 한다면 V1이라 한다면 여기에서 제가 V1 값을 구하면은 식셈은 어떻게 돼요? V1이라는 것은 뭐 분의? C1분의 바로 Q1이 됩니다. 그럼 C1이 얼마가 되냐면은 이것은 얼마야? 10의 몇 승이죠? 전체 합하면 마이너스 6승 더하면 마이너스 8승인가요? 10의 마이너스 8승분의 얼마가 돼요? Q1이 10의 마이너스 5승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올라가면 플러스가 되니 이거 얼마가 돼요? 1000 나오죠? 네. 그 다음에 V2 보면 V2. 그럼 여기에서 V2 가면 넘기면 이거 얼마가 돼요? C2분의 바로 원래는 Q 뭐야? 2가 되는데 Q가 가장 작은 걸 맞춘다니까 누가 Q가 작아요?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입합니다. 그럼 대입하면은 C2가 얼마죠? C2가 이게 2 곱하기 10 몇 승이에요? 마이너스 8승이죠? 여기에 Q1이 얼마? 10의 마이너스 5승입니다. 그럼 이거 얼마 나오세요? 0.5에다가 0.5 이거 얼마죠? 이게 500 나오시나요? 예, 500이 이렇게 뭐야 나옵니다. 그 다음에 V3 구해 볼까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V3 구하면 이것은 얼마? C3분의 Q3죠. 근데 Q가 가장 작은 걸 맞춘 데 있으니까 여기 얼마가 되고 Q1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정리하시면 얼마가 되냐면은 얼마? 4 곱하기 10의 몇 승이죠? 마이너스 8승이 되죠. 요게 이게 얼마가 되냐면은 10의 마이너스 5승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요? 250 나오나요? 250이 나와요. 그럼 전체 내압이라는 것은 이제 요거를 다 더합니다. 요거 다 더하면 얼마가 돼요? 1700 얼마? 50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
1750 가번이 그래서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신 거고요. 46번은 하진 않겠습니다. 가장 빨리 터지는 콘덴서는 Q가 가장 작은 걸 물었으니까 거기에서 Q가 가장 작은 것은 2가 되겠죠. 답은 1번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뭘 했냐면은 3장을 마무리 지어드린 거야. 좀 쉬었다가 바로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